네, 오늘 시장 상황이 괜찮습니다. 지금 3,305까지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가 있어서요. 오후장에도 시장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 이유가 뭘지, 또는 이렇게 시장이 계속 좋아질지 조금 자세히 전문가들과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인터레이스 자산운용의 안정환 대표가 오늘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9월 달이 조금 시장이 안 좋을 거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어제 오늘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으십니까? 9월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9월에 계절성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네. 대부분 약세로 많이 보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보시는 게 시장의 흐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네.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국내 요인이죠. 그러니까 상법 개정, 세제 개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요인이죠. 이게 AI 기업들이나 조방원도 사실 해외에서 오는 실적이니까 네. 그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일단 큰 변수가 생긴 것 같아요. 지수가 3,000을 넘어가면서 3,200에서 한 두 달 정도 횡보했었는데 네. 이 내용은 상법 개정 1, 2차 만약 표를 보여주시면 1, 2차 개정을 했는데 이 개정 내용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리고 속도전도 빨랐고요. 네네. 특히 뭐 책임 있는 경영을 하라는 여러 가지 1, 2차 개정을 보면 이 개정에 따라서 주가가 올랐는데 그 변수에 세제 개편이 있었죠. 네. 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고 배당세율을 생각보다 기대치를 하회하게 한다든지 법인세를 인상한다든 여러 가지 법이 있었죠. 이게 아마 1차 변곡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틀 사이에 변화한 내용은 정부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어요.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네. 그리고 어제 여당 간담회에서 여당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상법 개정이 좀 과속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과속이 아니다. 야구로 따지면 3회 수준이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상법 개정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세제 개편 또한 주주들한테 우호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냐 때문에 어제는 증권주, 오늘은 은행주, 내수 위주로 기업들이 오르고요. 네. 이제 반면에 외부 변수를 보면 AI죠. 이틀 전에 나왔던 이제 마이크론? 아니죠, 브로드컴. 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발표한 오라클 실적을 보면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났거든요. 이것들이 한국의 AI 인프라 기업들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트라이한다든지 아니면 AI 인프라 전력 기업 분들이 주가가 좋다든지 네네. 이게 양대축이 같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파열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장의 흐름이 9월 중 두 달 정도 정체된 흐름이 이제 고점을 갱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기대할 수 있고요. 한 가지 짚어봐야 될 내용은 9월 달에 FOMC가 있거든요. 이 FOMC도 지난번에 9월 5일 발표한 고용지표를 보면 고용지표가 아주 안 좋게 나온 건 아실 거고요. 금리 인하는 거의 기조적으로 확실시 되고 있어서 긍정적이고요. 다만 이제 어닝에 대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닝에 관련 표를 제가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릴 건데요. 네. 미국 기업의 어닝은 꾸준히 좋았어요. 팬데믹 이후에는 거의 고속으로 달리고 있죠. 근데 한국 기업들은 최근에 관세를 맞으면서 어닝 추정치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S&P EPS 그로스는 우상향이네요. 있고, 꾸준히. 코스피는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양이고요. 회색이 이제 S&P고 파란색이 이제 코스피니까. 맞습니다. 네. 이익 수정 비율을 한번 봐볼까요? 이익 수정 비율을 보시면 코스피는 언더에 있죠. 네. S&P는 위로 올라가 있고요. 어닝 가이던스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또한 이 어닝 가이던스 영향을 받을 건데 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축이 변함이 없다면 그것을 이겨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정 비율이라고 하시는 거는 이제 이익 추정 해놨다가 네. 좀 안 좋아질 것 같네. 그러면 아까 그래프에서 아래쪽에 있는 거고 네네. 좋아질 것 같다고 상향하는 건 위에 있는 건데 그렇죠. 조금 약간 아래에 있는 게 우리나라 이익 추정치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요거 주의하자. 이런 말씀으로 그렇죠. 이해하면 되죠. 어닝 가이던스가 네.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이제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증시 활성화 대책이 다시 속도를 좀 붙일 것 같고 강도를 높인다 이런 것들이 네네.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반전시킨 것 같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게 이제 완전히 시장이 어떤 반전의 트리거가 마련돼서 상승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또 우리가 봐야 될 변수가 큰 게 존재하는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시장의 모멘텀이라고 하죠. 네. 트리거를 두 가지로 나눠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국내와 해외. 네. 근데 이제 해외를 우선 보면 해외가 우리의 영향을 가장 미친다고 보면 두 가지겠죠. 금리 인하 여부 그리고 하나는 빅테크들 M7이라는 빅테크들의 실적이죠.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 있죠. 이거는 이번 고용지표에서 확인했듯이 또 말씀드리겠지만 금리 인하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빅테크 실적인데 제가 빅테크 실적의 5년간 매출액 추이를 한번 그래프로 만들어 드렸거든요. 네. 보시면
빅테크 실적은 보시다시피 꾸준히 매출이 늘고 있어요. 매출은 성장과 직결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이러한 세일즈 그로스로 보면 빅테크 실적은 AI 산업과 맞물리면서 팬데믹 이후에 앞으로도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또한 긍정적인 변수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제 국내 변수죠. 국내 변수는 말씀드린 실적이 일단 봐야 되는데요. 과거에는 실적 랠리로 올라왔지만 이번에는 실적 랠리라고 보긴 쉽지 않아요. 3분기, 네. 4분기 가이던스가 낮아지는 걸 보면. 근데 이것도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이걸로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관세라는 부분은 어차피 맞아야 되는 거고 네. 이건 우리만 관세를 부과받는 게 아니고 글로벌 모든 기업, 경쟁 기업들도 경쟁 국가들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한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외에 가장 중요한 건 상법 개정입니다. 이제 상차 3법 개정을 보셔야 되는데 상차 3법 개정의 가장 첫 번째는 자사주 소각입니다. 네. 지금 띄워드렸는데 원래는 자사주는 소각의 의무가 없어요. 소각으로 사는 거 외에는요. 근데 이제는 자사주를 보유했거나 앞으로 사는 것들을 소각을 강제하는 법을 이제 3차 상법 개정에서 발의할 것 같은데 여기서 저희가 관전할 수 있는 관전 포인트는 과연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시킬 것이냐 아니면 뭐 그보다 더 긴 기간을 줄 것이냐에 네네. 따라서 1년 이내라면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요. 이제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는 세제 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입니다. 정부에서 생각보다 높은 세율 35%를 들고 왔고 시장에서는 그보다 낮은 수율을 기대했기 때문에 네. 30% 이하면 긍정적으로 보고 35% 이상이다 그러면 이로 인한 자사주 뭐에 이어서 이어지는 이 세제 개편이 시장을 좀 제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당연하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제가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에서의 개인 투자자의 위상, 한국 시장에 참여하는 한국 투자자에서 투자자 비중 그래프를 하나 이제 만들어 드렸는데 곧 띄워 드릴 겁니다. 잘 보시면 코스닥은 아주 높죠. 거의 70%에 육박하는 개인 투자자 비중입니다. 개인들은 거래소에서도 50% 내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을 압도하는 투자의 비중이죠. 다음 그래프를 띄워 드릴 건데 다음 그래프는 해외 쪽입니다. 해외 쪽은 보시면 20%에서 10% 사이입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그만큼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이색적인 시장이죠. 근데 그래서 이번에 정부 얼마 전에 한경경제신문에서 인터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대주주 비중을 하향한다면 실망 매물이 상당히 나올 수 있고 이게 10월, 11월 장을 붙들 수 있는데 정부 정책이 변화가 일부 있어서 이 또한도 긍정적인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죠. 네. 예. 개인 투자 비중이 높은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영향이 클 것이다 이런 네네. 말씀이시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3차 상법 개정과 관련된 아까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네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세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의 기대치만큼은 이제 충족되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 네네. 둘 중에 하나만 된다 그러면 어떤 게 돼야 됩니까? 제가 보기엔 자사주 소각은 당연히 가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글쎄요, 뭐 세제 개편이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니까 세제 개편이 좀 더 유리하게 가는 게 낫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그 대외 변수로 이제 금리 인하를 말씀하셨잖아요. 9월은 이제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 미국 되는 것 같은데 네. 비컷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십니까? 제 생각에는 비컷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제가 고용 지표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최근에 발표한 고용 지표를 보시면 일단 실업률 추이 그래프를 한번 띄워주시면 네. 9월 5일 날 미국이 고용 지표를 발표했는데 다분히 충격적입니다. 보시면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4.3이 나오긴 했는데 이 4.3이라는 숫자가 보시면 가장 높은 숫자죠. 절대 수준이 높이 올라와 있고 이 수준은 팬데믹 이후에 꾸준하게 좋았던 고용이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안 좋아지고 있는 거로 보이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비농업 부분 일자리를 보시면 더 심각합니다. 이번에 예상치가 7.5만 명, 7만 네. 5천 건이었는데 실제 발표는 2만 2천 건. 충격적이죠. 이게 그래프를 보시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몇 달 동안 10만 건을 넘은 적이 없어요. 이거는 쇼크 수준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하나가 중요한 게 임금 상승률이죠. 임금 상승률이 최근에 그래프를 보시면 3.8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3.7로 더 낮아졌어요. 이 얘기 세 개를 조합해 보면 금리를 인하하는 건 당연하다고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고요. 맞추어서 연준의 행동을 예측해야 되는데 영준은
듀얼 맨데이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첫 번째는 물가 안정이죠. 두 번째는 고용이고요. 물가 안정을 보시면 최근에는 계속 물가 안정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려왔던 거고 이제 고용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롬 파월 의장이 최근에 잭슨홀 미팅에서 했던 얘기가 기존에 있었던 이제 물가에서 성장 고용을 좀 걱정해야 네. 된다. 이렇게 피벗 시대를 예고했고요. 이걸 보면 물가 금리 인하하는 건 확실시 되고요. 다만 비컷을 하느냐는 이제 오늘 밤 하고 내일 발표할 이제 물가 지표가 지난달 관세 때문에 미국도 높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CPI나 PPI 모양을 보시면 높게 나와서 이 부분이 만약에 좀 높게 나온다면 비컷보다는 0.25%포인트 정도. 그렇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에 제가 한 2, 3일 전쯤에 그러니까 금리 선물의 흐름을 보면 선물에서 어느 정도로 방향성이 올라왔냐면 연말까지 0.75%포인트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이 기존의 46%에서 60% 중반대까지 올라왔거든요. 3번 정도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감. 네. 비컷을 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연말까지 금리 인하 폭은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가 지표 나오는 거에 따라서 비컷의 가능성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연말까지는 한 3차례 정도 0.25%씩 네네. 3차례의 가능성이 미국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네. 자,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른바 조방원이라고 했던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를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나마 조선은 그래도 잘 유지가 됐고 뭐 물론 오늘은 약간 주춤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방산하고 원전은 조종이 조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조방원이 이번 장의 시작의 출발점이었는데 이건 글로벌에서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네네. 상반기까지 랠리가 심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최근에 횡보하는 기업군들이 생기는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 전 세계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군들의 실적이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프를 하나 띄워주실 건데 이 그래프 내용을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 비중, 그러니까 그 기업군이 해당하는 영업이익 비중과 시가총액 비중의 흐름입니다. 네. 조선방산원전은 2분기까지 영업이익 비중이 3분기에 조금 감소하거든요. 영업이익률이 차지하는 게 낮아진다는 거죠. 네. 근데 최근에 시총 비중은 올라왔어요. 반대로 반도체는 2분기보다 3분기에 영업이익 비중이 시장에서 높아지거든요. 근데 시가총액 비중은 낮아졌죠. 제가 이 그래프를 그린 게 한 이틀 전인데 역시나 어제 오늘 AI 기업들의 실적이 글로벌리 좋아지니 바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호조를 보이는 것도 이런 요인이라고 보입니다. 조방원이 좀 쉬는 거는 이런 분위기인데 조선도 마찬가지로 뭐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알 거예요. 미국발 훈풍이 있고 이 훈풍은 유지될 거고 방산은 글로벌리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방위비도 계속 증액하고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해도 이 흐름은 이어질 거라 좋아 보이고요. 원전이 가장 미스테리한데 아직 실적이 안 나왔지만 장기적으로 기대하는 포인트가 많아서 마찬가지로 좋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 방금 전에 저희가 보여주신 그래프로 보면 반도체가 도리어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인데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얘기를 조금 해주시죠.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도체가 더 좋아 보인다고 하시는 말씀은 실적 비중으로 보시는 거예요. 실적이 검증된 기업들은 주가가 퍼포먼스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가파르게 오르진 않지만 사는 사람들한테 안정감을 주죠. 반대로 조방원처럼 기대감 있는 주식은 그만큼 리스크도 높다고 생각하니까 변동성이 큰 거고요. 반도체 쪽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AI가 전방에 있고 글로벌리 이 기업들 M7이라고 하죠.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기업들이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거는 AI 인프라 투자가 구조적으로 계속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는 거기 인프라에 들어가는 많은 인프라를 까는 아이템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서 그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은 좋아질 거고요. 이에 맞물려서 레거시 반도체 가격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은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하고 큰 규모의 파운드리 수주를 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건데 다만 차이는 하이닉스는 직격으로 AI 수요를 받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걸 조금 더 따라가야 될 입장이라 그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향후에 딱 두 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놓고 본다면 어디가 더 지금 이 상황에는 더 매력적으로 보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가 좀 더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따라가냐도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반기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업종은 어디입니까? 저희가 이제 주로 주도 업종만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AI 중에 반도체도 보시지만 네. 기존에 아시다시피 전력 인프라 이건 누가 봐도 확실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AI 깔 때 당연히 데이터 센서의 전기 수요가 많고 전기차 있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이 관련 수요도 많아지고요. 네. 그래서 인프라 중에 전력 기업군들은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조정받을 때마다 사는 게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색적인 기업군인데 호텔과 카지노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K컬처가 확산되는 것 플러스해서 이번 달 말에 이제 관광 비자, 중국의 단체 관광 비자도 허락해 주거든요. 기존의 호텔들은 지금 만실입니다.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고요. 주가가 올랐지만 조정받을 때 실적을 믿고 사시는 것도 좋고요. 카지노도 이와 맞물려서 실적이 개선되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말씀하시는 분들 꽤 있었어요. 그리고 호텔 카지노도 사실 주가가 좀 올라 있는 상태이긴 한데 여기서 더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9월 전략 저희가 이제 종합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시장을 보시면 명확히 저희가 트리거를 아실 거예요. 네. 대주주 요건이 완화된다.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의 진실성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요. 이 방향성을 믿고 투자하는 건 대단히 좋습니다. 네. 지수는 제가 보기에는 추가로 많이 오를 여력이 생길 거예요. 추가적인 상법 개정을 계속 한다면. 그리고 2026년 기대감 또한 높아지겠죠. 그래서 4분기에 주가가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AI 기업의 밸류체인 기업군과 그리고 한미가 금리를 인하한다면 이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기술주 바이오 이런 기업들 더불어 제일 중요하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법 개정의 수혜를 받는 주주의 권익이 확대되는 기업군 네. 마지막으로는 이로 인해 실적이 개선되는 뭐 증권업종 같은 것들도 좋고요. 이런 쪽에 포커싱을 하시면 9월에 이어 연말까지도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안정환 대표께서 다음번에도 좀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